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산정특례제도에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해요. 어디 물어보기엔 애매하고 찾아보기엔 복잡했던 건강보험 이야기, 이제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속 시원한 정보 추출기, 건보 자판기. 안녕하세요. 건보 자판기 MC 아나운서 조혜린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마주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죠. 특히 치료가 길어지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중증 질환의 경우에는 신체적인 부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부담도 함께 커지게 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런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중증질환 환자의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보자판기 시간에는 산정특례제도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 또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고 질환별 본인 부담률은 어느 정도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본인 부담 경감입니다.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으로 진료받는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 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인데요. 모든 환자들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중증질환으로 확진받은 분들 가운데 등록 기준을 충족해서 의사가 발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신청 대상입니다. 그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본인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기존 본인 부담률은 외래의 경우 30에서 60%, 입원의 경우 20%였는데요. 산정특례 적용 이후에는 외래와 입원 관계없이 0에서 10%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환자가 가진 질환의 종류에 따라서 본인 부담률은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이처럼 산정특례 질환으로 외래 또는 입원 진료 시 암, 중증 화상은 요양급여 비용의 5%,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는 10%의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고요. 결핵 및 잠복결핵 감염은 본인 부담이 면제됩니다. 그렇다면 산정특례가 적용되면 모든 병원비 부담이 줄어들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산정특례는 등록된 해당 질환으로 진료를 받거나 그 질환과 의학적으로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을 치료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요. 기왕증을 포함해서 산정특례 상병과 관련 없는 질환에 대해선 평소와 동일한 본인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비급여 진료비를 포함해서 식대, 2, 3인실 입원료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다면 산정특례가 정확히 언제부터 적용되는 건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 당일부터 소급 적용되고요. 진단 확진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된 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 당일부터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의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가장 먼저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단 확진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각 질환의 등록 기준에 따른 필수 검사들을 진행한 뒤에 담당 의사로부터 산정특례 대상 진단을 받은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진을 받으셨다면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해야 하는데요. 병원에 대행 접수를 요청하셔도 되고요. 만약 직접 제출을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신청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공단에서 등록 결과를 통보해 드리는데요.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알림톡 메시지로 산정특례 등록 여부를 간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이 완료되면 이제 등록된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를 받으실 때마다
본인 부담률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정특례 등록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 25시 앱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 가까운 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다만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위임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화 상담 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정특례 적용기간 종료 이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 경우에 따라 산정특례를 재등록하거나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등록이 가능한 경우부터 알아볼까요? 산정특례 재등록이 가능한 중증질환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경우 특례기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혹은 재발이 확인되거나 수술, 항암치료, 항암제 투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선 재등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희귀질환과 중증 난치질환의 경우에는 특례 종료 시점에도 해당 질환의 잔존이 확인되고 계속 치료 중인 경우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중증 치매의 경우 특례 종료 시점에 신경심리 검사 결과 치매 임상 소견을 보이고 치매평가 척도 검사 결과가 재등록이 가능한 범위라면 재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증 화상의 경우 특례 종료 이후 2년 이내에 다음과 같은 수술을 받는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재등록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암, 치매, 희귀질환 및 중증 난치질환은 특례 종료 3개월 전부터 특례 적용 종료일까지 재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고요. 중증 화상은 적용 종료일 이후 2년 이내에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등록 신청은 기존 산정특례 등록 신청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연장 신청은 어떨까요? 연장 신청은 현재 잠복 결핵에 한해서만 가능한데요. 기본 적용 기간인 1년이 경과한 후에도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진료 담당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 6개월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벌써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바로 Q&A입니다. 지금까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국민들이 실제로 많이 문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질문 주세요. 네, 가능합니다. 등록된 산정특례 질환과 관련된 진료라면 고가 특수의료정비 촬영에도 산정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이어야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그럼요. 산정특례로 등록된 질환으로 진료를 받는 거라면 한방병의원에서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한의사만 있는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에서는 산정특례 적용만 가능하고요. 등록 신청은 할 수 없는 반면에 의사가 있는 한방병원에서는 신청과 적용 모두 가능하다는 점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존 암의 전이가 아닌 새로운 암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중복암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중복암으로 등록되면 확진일로부터 5년간 본인 부담률 5%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고요. 만약 기준을 충족한다면 중복암 산정특례 역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정특례 제도에 2026년부터 달라진 내용이 있다고 해요. 바로 산정특례 대상이 되는 희귀질환 종류가 확대됐다는 건데요. 2026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추가된 질환은 총 75개로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진료비의 10%만 부담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2026년 1월 1일부터 특례가 적용되는 질환이 기존 1314개에서 1389개로 확대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산정특례를 누릴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점검해볼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언제나 저의 예상을 빗나가는 바로 시크릿 미션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미션이 나올지 바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제발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제법 좀 무난한 미션을 뽑은 것 같은데요. 근데 이 OX 퀴즈도 다 맞춰야만 성공인 거잖아요. 제가 오늘 100점 도전해 보겠습니다. X. 모든 진료는 아니죠. 산정특례 질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에 대해서만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X예요. 앞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정해진 기간이 있다고요. 이건 O. 등록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마지막 X. 2, 3인실 입원료나 식대같이 본인 부담료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벌써 오늘의 건보자판기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중증질환으로 치료를 이어가는 과정은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중증질환 산정특례 제도를 통해서 진료비 부담은 조금 덜고 치료와 회복에 전념하셔서 하루빨리 건강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건보자판기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화에서 또 유익하고 건강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